일단 우리 3단원 쪽 맨 처음 파트가 어떤 얘기였어? 라고 했었을 때 이제 문화 파트였습니다. 대중문화, 대중매체 이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데 일단 요거부터 갑시다. 문화 관련돼가지고 의미를 좀 간단하게 쓰실 건데요. 우리가 문화의 의미를 좁은 의미의 문화랑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문화로 나눠가지고 먼저 좀 얘기했었습니다. 간단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좀 써놓으시길 바랄게요. 좁은 의미의 문화는 뭐고 넓은 의미의 문화는 뭔지. 그리고 문화의 유형 관련돼서 얘기했었을 때 유형 문화와 그 다음에 무형 문화로도 나눌 수가 있다. 특히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화 변동의 문제점 쪽에서 각자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으니까 다른 말로도 이걸 표현할 때 어떤 말로도 무슨 문화다라고도 얘기하니까 같이 알아두시라고 했었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소단원 들어가면 여기 대중문화라고 하는 게 바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 대중문화의 의미가 뭔지, 이거 특히 3-2쪽에서 나오는 주류 문화와 비교해가지고 조금 의미를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 의미 쓰시고 그 다음에 대중문화의 발달 배경이 총 4가지 알려드렸어요. 대중문화 발달 배경 4가지 한번 써보세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좀만 빨리 가시죠. 좁은 의미의 문화 같은 경우에 우리는 진보적이고 발전적이고 교양 있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문화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특히 또 요 좁은 의미로 쓰였을 때 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 앞쪽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뭐 문화인, 문화생활,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예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문화인 이거의 반대말이 야만인이야. 그러면 문화인과 야만인 중에서 누가 더 교양 있어? 라고 했었을 때 뭐 이제 문화인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문화로 들어가는 건 요거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거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이렇게 그냥 크게 봤었습니다. 그럼 문화는 뭐야?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만든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활, 양식의 총체 요거 구분하실 때 보통 넓은 의미의 문화는 문화가 뒤쪽에 들어가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 기성세대 문화 이렇게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지역 문화라고 했었을 때 뭐 전주 지역의 문화, 뭐 부산 지역의 문화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 문화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 생활 양식의 총체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청소년 문화와 기성세대의 문화 중에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빠 이걸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열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 문화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뭐 전라도 지역의 문화, 경상도 지역의 문화 비교해서 뭐 평가하자는 소리가 아니야.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유형 문화 같은 경우 형태가 있어. 그걸 다른 말로 할 때 우리가 물질 문화라고도 얘기하고요. 근데 무형 문화 같은 경우는 형태가 없는 비물질 문화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의미는 형태가 있다, 형태가 없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고 두 개로 쪼갤 때 관습 문화와 무형 문화는 제도 문화 정도로 나눠진다. 그래서 관습 문화의 뭐 종교나 사상 같은 것들 그리고 제도 문화의 뭐 예절이나 법, 제도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중문화 의미 들어갈게요. 자, 대중문화라고 하는 건 시대란다. 세대나 아니면 지역을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가 동시다발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문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라고 했었으니까 세대나 지역 차이 막론하고 다 한꺼번에 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책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발달 배경 얘기할 때는 약간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첫 번째 대중문화를 즐길 수 있었던 이유가 돈이 결국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만 해야 볼 수 있어. 자, 경제적인 성장이 따라와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왜 경제적 성장이 따라왔지? 라고 했었을 때 도대체 뭐였어? 무슨 혁명과 무슨 화로 인해서 그건 산업혁명, 시민혁명은 정치 쪽이니까 산업혁명과 산업화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대중들도 성장하게 되었다. 먹고 살만해졌다. 이런 것들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 자, 정치적으로 성장은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 하나씩을 얻게 되었다. 무슨 선거 제도의 확립? 가비씨? 보통선거제도. 그래서 정치적으로 성장했던 거는 보통선거제도 덕분에 보통선거제도의 확립으로 인해서. 자, 그리고 세 번째 교육 수준. 시민들 대중들의 교육 수준이 올라갔다. 막말로 책을 읽으려고 해도 글을 알아야 읽을 거 아닙니까? 책이나 신문 같은 걸 읽으려고 하면. 그치? 근데 왜 교육 수준이 올라가서 무슨 제도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무슨 교육이라고 한다? 의무 교육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교육 수준이 올라가는 것도 의무 교육 제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했었고요. 그럼 마지막 제가 중요하다고 외우라고 꼭 외워달라고 했던 게 뭐였냐? 대중매체가 출연했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바로 다음 소단원에서 또 중요하게 나오죠. 대중매체가 출연했다라고 하는 거. 대중매체 출현. 그리고 요게 적은 게 아니야. 대량 생산되어서 누구나 볼 수 있어. 대량 생산. 요것 때문에 대중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대중문화의 발달 배경 4가지 정도 요거 알아두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결국 우리가 대중문화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관점 4가지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그리고 심지어 요 대중문화 관련돼서 소단원으로 커졌었을 때 여기는 신유형이라 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요거 얘기할 때요. 자, 의미, 뭐 특징들 요거랑 그 다음에 뭐 키워드 정도로 특징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왜냐면 어차피 문제를 어렵게 내봤자 사례를 분석하는 문제, 이 사례를 통해서 얘는 무슨 관점이야 이런 것들 정도만 나올 것 같거든요. 뭐 문제를 창조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2가지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뭘로 할 거냐? 비판.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비판하고 있는 관점 2가지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옹호하고 있는 관점 2가지를 먼저 한번 써주실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의미랑 특징 정도 또 같이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주의, 무슨 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니까 2가지씩 일단 비판하는 관점 그 다음에 옹호하고 있는 관점 이걸로 나눠서 한번 보실게요.
먼저 볼게요. 그러면 여기 비판하는 관점에 두 가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리비스주의. 리비스가 말했다고 해가지고 리비스주의가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좀 볼 키워드가 뭐냐면은, 자, 리비스는 기본적으로 외전에 있었던 대중문화 이전에 있었던 뭐 지배층들의 문화, 귀족층들의 문화가 더 훨씬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 엘리트주의다라고 하는 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배층들의 문화는 기존 지배층들의 문화는 이건 항상 좋은 거야. 기존 지배층들의 문화는 고급 문화였다 이런 얘기. 근데 그에 비해서 자, 대중문화 같은 경우에 대중문화는 저질적이다 이런 식으로 저급한 문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리비스주의입니다. 요 정도 키워드만 좀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리비스주의, 대중문화는 저급하고 저질적이야. 그 전에 있었던 기존의 엘리트주의 문화, 엘리트들의 문화, 지배층들의 문화가 훨씬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여러분들 중에 윤리하고 계시신 분 있잖아. 여기서 문화와 윤리 단원에서 같이 중요한 단원으로 나오는 아도르노의 문화산업론이 나올 수 있어요. 문화산업론. 여기 사회문화든 윤리 쪽이든 다 중요하게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론 하면은 또 같이 알아주실 게 뭐냐라고 하면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해가지고 얘는 문화산업, 예술 자체, 대중문화 자체가 역시 갈등론적 관점으로 해서 자본가들을 배불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요거 얘기할 때 갈등론적 관점 같이 설명해 주시고 갈등론적 관점 그리고 사상가는 아도르노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요 양반이 뭐라고 했냐라고 할 때 자, 문화는 또는 예술은 자본에 종속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꼭 쓰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가 자본에 종속되었다. 요 얘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자본에 종속되니까 예술 자체 또는 대중문화 자체가 획일성을 갖추게 되었고 그리고 대중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들이 원하는 수요가 아니야. 뭐였냐라고 하면 만들어진 수요에 따라 가지고 소비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대중들의 수동적 그리고 무비판적 이런 태도를 지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획일성이 있으며 만들어진 수요에 의해서 소비하는데 대중들의 대중의 무비판성, 수동성 요거를 비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 광고, PPL 이런 거에 의해서 세뇌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같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옹호하고 있는 관점으로 넘어갈게요. 자, 옹호하고 있는 관점 첫 번째 문화주의였습니다. 자, 문화주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볼 키워드 좀 간단하게 보신다고 했을 때 능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대중들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삶과 관계가 있는 것들을 선택해가지고 그걸 취사 선택해서 좋은 것만 받아들였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삶을 표현하는 수단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능동성을 갖추고 있고 삶을 표현하는 수단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 취향 문화론 요거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여기는 좋다 나쁘다 요거를 가리는 게 아니지. 문화 자체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라 했었고 자 여기는 취향 인정해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중립적인 시각에서 대중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따랐겠지. 또 다른 문화를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취향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바라보라는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었지. 막 내가 그 한교동 좋아한다고 하니까 막 애들이 막 뭐라고 하지만 그거 취향 존중 못하는 거 아니야. 그치? 취향 문화론 입장에서 보면 교동이도 귀엽고 뭐 폼폼프린이든 머시기든 다 귀엽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비판하는 관점 두 가지, 옹호하는 관점 두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서로가 비교되는 문제로 나섰을 때 사례 문제는 여기 여러분들 키워드 잘 알고 계신 거에서 나중에 문제를 빠르게 풀어주시는 것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좀 생소한 문제일 뿐이야.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갔을 때요. 우리가 소단어 두 번째가 대중매체. 근데 이제 대중매체라고 하는 표현이요. 여러분들 이제 개정된 교과서에서는 미디어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라고 얘기가 되면서 나오는데 참고로 우석부는 여기 빠진다고 했었으니까 이쪽은 딱 미디어의 종류 정도만 파악하고 끝내. 요 앞에서 나오는 대중매체의 출현과 대량생산 이쪽 측면만. 자, 미디어의 효과 이론, 대중매체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 요거 관련돼서 들어가기 전에 요것부터 하시죠. 미디어 나눠놓고 하겠습니다. 미디어 종류, 미디어의 특징, 요것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자, 미디어 할 때, 자, 우리가 인쇄매체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인쇄매체, 예시 뭐가 있다? 책, 신문, 잡지, 요런 거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음성매체, 여러분 뭐 있어요? 음성매체, 라디오, 뭐 전신 이런 거 있겠지? 그 다음에 영상매체 하면 TV 있겠고요. 다음 정보사회 때 나왔던 뉴미디어 가겠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끊을게. 인쇄, 음성, 영상 매체의 공통점 쓰시고요. 자, 무슨 사회 때 나왔다. 그리고 무슨 방향 매체이다 라고 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뉴미디어 같은 경우도 무슨 사회 때 나왔으며 그리고 무슨 방향 매체이다 요 정도 한번 써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의 인쇄, 음성, 영상, 뉴미디어의 각각의 특징 이렇게 비교해서 했었을 때요. 인쇄, 음성, 영상 매체 무슨 사회 때 나왔다? 산업 사회 때 나왔다. 뉴미디어는 정보 사회 때 나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방향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 인쇄, 음성, 영상 매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들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자, 신문 만들려면 신문사에 취업해야 되고 TV나 라디오 만들려면 방송국에 취업해야 돼. 그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명확하다고 했어요? 모호하다고 했어요? 도현 씨?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정보 제공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취업을 해야 되니까 딱 구분이 되는 거지. 우리가 정보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명확하다라고 하는 게 여기 일방향 매체라고 하는 얘기. 인쇄, 음성, 영상 매체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일방향 매체다. 근데 그에 비해서 반대로 우린 누구나 정보를 수용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쌍방향 매체라고 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뉴미디어 쌍방향 매체. 그러면서 동시에 뭔 뜻?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모호하다. 그럼 요거 관련돼 가지고 동시에 우리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의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단어 하나 기억하자 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합쳐가지고 프로슈머라고 하는 단어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프로슈머 요 단어. 자, 그럼 마지막 여기 뉴미디어와 인쇄매체의 공통점 쓰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음성 매체와 영상 매체의 공통점도 있다는 거겠지. 인쇄 매체와 뉴미디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인쇄 매체, 뉴미디어 공통점, 정보 수용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시간에 봐도 된다. 정보 수용에 비동시성이 있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음성과 영상 매체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보 수용의 동시성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도현 씨는 지금 잠깐 쉬세요. 우석고 친구들은 쉬러. 자, 그럼 미디어의 효과 이론 관련돼 가지고 얘기 갈 겁니다. 미디어의 효과 관련된 이론은 역시 이것도 키워드 중심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네 가지가 있어. 자, 의미 말해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이건 같이 한번 진행하자. 빨리빨리 하자. 미디어의 효과에 관한 이론 이쪽 얘기할 때 맨 처음 자
미디어에서 말한 의견이 다수 의견인 것처럼 생각이 돼서 그래서 미디어에 나온 의견을 사람들이 열심히 말하고 다니고 내가 미디어가 말하고 있는 거랑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하고 있다. 침묵하고 있다. 그걸 뭐라고 할게요? 침묵의 나선 이론이었습니다. 침묵의 나선 이론. 그래서 여기서 미디어의 효과는 뭐예요? 라고 하면 미디어의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TV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들은 TV 속에 있는 세상이 진짜 세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범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지만 매일매일 뉴스에 빠져 살고 범죄 드라마 이런 거를 보던 사람이 진짜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 뭐죠? 문화? 배양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면 TV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무슨 시청자라고 얘기하지? 여기서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무거울 중자 써가지고 중시청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시청자, 경시청자 구분은 해요. 중시청자, 경시청자 이런 키워드가 나오기도 하고 경시청자 또한 그렇게 안 느낀다는 게 아닙니다. 중시청자가 훨씬 더 딥하게 들어가 있다는 소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시청자는 특히 TV 속 세상이 진짜 세상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할 때 주류화 그리고 그거에 따라간다 해서 공명이론 이렇게 얘기해요. 주류어와 공명까지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좀 같이 갈게. 왜냐면 자, 세 번째 있는 내용은 뭐 쓰시면 되냐? 매체가 편향되어 있다. 그래서 매체가 편향되어 있어서 자, 한쪽 매체가 말하는 대로 가면 편향된 시각만 가진다. 이런 얘기야. 여러분 쟤 나빠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들 나쁘다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지. 반대로 네 번째 들어갈 건 뭐냐? 사람들이 미디어에서 나왔던 세 달째, 네 달째 나왔던 이런 의견들을 요게 토의할 주제다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얘기해보자라고 하는 토론의 주제를 표현해준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가 뭘까요? 프레이밍 이론. 프레이밍 이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공중 의제를 설정한다 해서 의제 설정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이밍 이론 관련돼서 얘기할 때 이거 프레이밍 이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체가 편향되었다. 편향되었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 의제 설정 이론 같은 경우는 공중 의제를 설정해준다. 요거 알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도 잠깐 쉬었다 가시죠. 자, 그럼 다음 쪽에 이제 우리가 문화 파트 3-2 쪽으로 넘어가서 하위 문화 요 얘기로 갑니다. 자, 그때 하위 문화 같은 경우는 반대 문화가 뭐다? 하위 문화의 반대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주류 문화. 요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하위 문화의 의미, 주류 문화의 의미 요거 간단하게 한번 써보시고요. 자, 하위 문화 뭔 뜻이야? 라고 하면 누가 즐기는 문화다? 그러면 일부가 즐긴다. 그래서 여기 하위 문화는 일부가 영위하고 있는 문화고 그리고 주류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대다수가 즐기는 문화다. 이렇게 대부분이 영위하고 있는 문화다. 그래서요 여기 하위 문화와 주류 문화를 합쳐주면 그러면 전체 문화가 된다는 소리야. 그건 알고 계시면 괜찮아요. 근데
요 하위 문화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 가지고 있냐라고 했었을 때 주류 문화만 인정받고 있으면 문화의 다양성이 없을 텐데 하위 문화가 있어서 특징, 뭐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전체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한다. 문화 다양성을 증진한다. 요 말 들어가면 되고요. 또 특징 중에 우리가 하위 문화라고 하는 것이든 아니면 주류 문화라고 하는 거든 자 20년 뒤, 30년 뒤 미래에는 그게 하위 문화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하위 문화가 여전히 하위 문화일 수도 있지. 20년 뒤에도. 근데 자 시간이 지나면 주류 문화가 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자 시간이 지나면서 자 범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범주에 달라진다. 요거. 그래서 주류 문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 20년 뒤에는 30년 뒤에는 우리가 하위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다음 하위 문화 같은 경우에 주류 문화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한다고 하면은 하위 문화를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은 문화를 영위하는 사람끼리 소속감이 높아진다, 유대감이 높아진다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위 문화 같은 경우에 사실 문제화가 되는 거는 그 작년, 재작년 이때도 계속해서 기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기출 문제 유형은 다양하긴 하지만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요 하위 문화에서 꼭 기억하실 거는 우리가 전체 문화가 있었다고 했었을 때 전체에서 자 하위 문화가 있고 주류 문화가 있을 텐데 근데 요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와 꼭 반대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종류 따졌을 때 여기 지역 문화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세대 문화 들어갈 겁니다. 특히 학교에서 여기 가르쳤을 때 뭐 청소년 문화의 특징 이런 거 가르쳤다면 요건 따로 한번 말해주세요. 요거는 청소년 문화의 특징 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비교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건 따로 문답할 때 보도록 하겠고 자, 뭘 봐야 되냐? 지역 문화라 세대 문화가 주류 문화와 반대되는 입장이야? 대척점에 있는 문화야? 라고 하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하위 문화 중에 반문화, 저항 문화는 주류 문화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반문화의 특성 요거 체크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예시 같은 걸로 저번에 우리 한번 들었을 때 1960년대부터 70년대 미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요론에 반대했던 무슨 문화가 있었어? 도현아? 히피 문화 있었지. 그런 것들. 자, 그래서 반문화는 주류 문화의 특성에 반대하고 있다. 근데 거기서 꼭 보실 거는 모든 것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주류 문화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것들로만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반문화 같은 경우에 요거 얘기할 때요. 자, 모든 반문화는 또는 모든 저항 문화는 어디에 속한다? 요거 이 카테고리 이해하시라고 하위 문화에 속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다. 요 말은 맞아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하위 문화는 반문화야. 이건 틀려요. 뭐 지역 문화, 세대 문화 같은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 내용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주의 쪽으로 넘어가서 다문화주의 쪽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가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세계화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됐었죠. 그러면 요 다문화주의에서 볼 거는 요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민 정책들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주민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이주민 정책들이 있는데 자 이주민 정책들의 자 일단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각각 힌트를 좀 드릴게요. 미국 모델 먼저 쓰시고요. 미국 모델 그 다음에 두 번째 캐나다 모델 요걸로 해가지고 무슨 이론이 있다를 먼저 한번 써주세요. 무슨 이론 무슨 이론 그리고 의미 쓰시고 장점 단점 같이 얘기하셔야 돼요. 의미와 장점 단점. 근데 이거 장점 단점이 힌트를 드리면 요거 바꿔주시면 돼. 얘 미국 이론의 장점이 캐나다 모델의 단점이 되고요. 캐나다 모델의 단점이 미국 모델의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요 두 가지의 장점을 종합했던 무슨 이론까지 있는데 요거까지는 한번 써보실게요. 요거의 의미는 뭐 가볍게만 보셔도 되니까. 자, 일단 의미, 장점, 단점 요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옛날에 이제 통합 사이트 나왔던 거. 그리고 윤리에서도 나오자. 문화단. 자, 그럼 볼게요. 자, 미국에서 용광로 이론. 미국 모델. 요건 뭐야? 의미가 뭐야? 라고 하면 이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모두 버려야 한다. 모두 버리고 흡수돼야 한다라고 하는 게 용광로 이론이었습니다. 이주민들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모두 버리고 흡수돼야 된다. 그래서 자, 장점과 단점 얘기할 때요. 자, 장점 요건 말로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얘들이 우리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가기 때문에 문화 갈등의 요소가 없어서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다음 단점이라고 하면 문화적 다양성이 떨어지겠죠. 그다음 이주민들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수십 년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근데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주민들은 문화적 정체성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 얘기요. 자, 그다음 캐나다 모델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면 무슨 이론? 샐러드볼 이론. 요건 뭐야? 라고 하면 이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한 채 흡수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샐러드볼 이론 같은 경우는 역시 미국이랑 요거 용광로 이론이랑 반대로 얘기해 주면 돼. 장점이 뭐야? 문화 다양성이 올라간다. 그리고 이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럼 반대로 단점. 사회 통합에 어렵다. 문화적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 통합에 어렵다.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섞은 게 자, 용광로 이론과 샐러드볼 이론의 장점을 섞은 게 국수 대접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요건 뭐야? 라고 하면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로 나눠서 내국인들의 문화는 주류 문화로 그리고 외국인들, 이주민들의 문화는 비주류 문화로 얘기해서 주류 문화, 비주류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건데 일단 요것도 단점은 뭐냐라고 하면요. 비주류라고 하는 비주류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도 차별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문제이긴 합니다. 여튼 국수 대접 이론 이거는 이제 다원주의 같은 말로 다원주의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화 변동 관련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3-3쪽.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문화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요게 거의 그대로 내려온 문제다 보니까 이건 작년에 또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언니 오빠들 있고 형 누나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이 지금 풀고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나올 거니까 예,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화 변동 관련해서 자, 원인, 요인 문화 변동의 원인, 문화 변동의 요인 이거 얘기할 때 자, 내재적 변동과 외재적 변동으로 먼저 나누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때문에 나눠라고 하면은 외부 사회. 외부 사회 유무에서 내재적 변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외부 사회가 없다. 외재적 변동은 외부 사회가 있다. 그래서 요거 각각 두 가지, 세 가지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재적 변동 두 가지, 외재적 변동 세 가지. 그리고 의미들까지도 같이 한번 하실게요. 그러면 내재적 변동 먼저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었다, 새롭게 창조했다, 발명 되겠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발명.
그런데 원래 있었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인식하지 못했을 뿐 그것을 새롭게 인식했다라고 하면 발견이 되겠습니다. 발명, 발견. 이렇게. 그 다음에 외재적 변동 관련돼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는 외부 사회로부터 넘어왔다. 그래서 항상 외재적 변동에는 전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무슨 전파? 직접 전파, 간접 전파, 그리고 자극 전파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직접 전파 뭐예요? 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돼. 그래서 대면 접촉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 간접 전파는 뭐야? 라고 했었을 때 사람과 사람이 안 만나고 전파가 됩니다. 뭘 통해서요? 아까 저쪽에서 얘기했던 대중매체 이런 것들 책, 신문 아니면 뭐 유튜브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전파됐다. 자, 자극 전파 같은 경우는 외부 사회로부터 넘어온 물건,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소리거든. 근데 그때 자극이라고 하는 말 대신 또 다른 말로 쓸 수 있는 거 무엇을 받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극을 받았다 말고도 무엇을 얻어서라고 한다. 같은 말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셔야 돼요. 자극을 받아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그래서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요게 있는데 발명과 자극 전파는 서로 내재적이고 외재적이지만 요 둘의 공통점이 존재하니까 따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발명과 자극 전파의 공통점 요거까지 한번 써주세요. 발명과 자극 전파의 공통점은 뭘까? 요거. 자, 의미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 자, 발명 뭐라고? 기존에 없었던 문화 요소를 새롭게 만들었다. 그러면 자극 전파 외부 사회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롭게 만들었다가 돼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공통점 새로운 문화 요소가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등장했다, 창조되었다.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요. 자, 우리 원인 얘기하고 나서 다음 얘기로 문화 변동의 양상 이거 얘기할 때 문화 접변의 원인 관련돼서 이유 얘기할 때요. 외부 사회가 강제로 만나서 접변할 때 접해서 변한다는 뜻이잖아. 서로 다른 두 사회가 접할 때 강제적으로 만난 것이냐 아니면 자발적인 접변이었냐 라고 하는 거는 구분하고 가셔야 되는데 근데 요건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보통 지문에서 갑국, 을국, 병국이 있었을 때 갑국에서 일어났던 문화 변동 요인 다 쓰셔야 될 때 얘도 빼먹지 말라는 소리예요. 강제적이냐 자발적인 이런 것도 한번 써주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설명 필요 없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문화 접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변했냐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났을 때 어떻게 변했냐 양상 세 가지가 나와요. 서로 다른 문화 A와 B가 만났을 때 A만 남고 B는 없어졌다. 이거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A 플러스 B 했더니 A와 B가 남았다. 요거 뭐라고 하는지. 자, A 플러스 B 했더니 C. A에도 없었고 B에도 없었던 새로운 문화 C가 나타났다. 요거 뭐라고 하는지. 요거 세 가지 한번 적어볼게요. 요거. 첫 번째 A, B 문화가 만나서 A만 남았어. 요거 뭐라요? 문화? 뭐다? 미시? 문화 동화. 자, 문화 동화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항상 A 걸로 동화되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요.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이 있어. B의 문화는 어떻게 됐다는 소리야? B 문화는 있어 없어? 없어졌어. 그러니까 소멸되고 대체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꼭 나와야 됩니다. 요거 안 나오면 그냥 병존이야. 그러니까 A국의 문화가 B국으로 전해졌는데 B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유행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B국의 문화도 있고 A국의 문화도 있다는 소리니까 동화라고 쓰면 안 됩니다. 요게 들어가려면 동화가 들어가려면 소멸되고 대체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보통
선진국의 문화와 개발도상국의 문화 중 어떤 것의 문화로 획일화, 동화됩니까? 보통 선진국의 문화로 동화되겠죠. 이런 거는 넘기지 말고. 자, 아무튼 자 A 플러스 B 했더니 A와 B가 남았다라고 하면요. 요거는 문화 병존, 나란히 존재한다라 해서 문화 병존이라고 하고요. 공존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문화 공존, 문화 병존. 그리고 A 플러스 B 했더니 C, A에도 없었고 B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화 융합의 사례가 되겠고, 자, 이거 문화 융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거 교과서에 나온 예시도 외워두시지만 여러분들 거 새로운 거 그냥 예시 하나씩은 외우고 다니시면 됩니다. 자, 저번에 시험 문제 내면서 얘기했던 게 뭐 지프리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그 군용 트럭 지프가 필리핀에 남겨져 있었는데 그것을 자신들만의 색채, 자신들만의 뭐 무늬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새로운 버스로 출연시켰다라고 하는 거, 지프리라고 하는 거 말고도 뭐 베트남의 이제 전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쌀가루랑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프랑스의 전통 식재로 했던 바게트를 만들었던 반미 샌드위치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강화 성당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교과서에 등장하는 것도 많으니까 한번 말해드릴게요.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인 한옥 형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같은 경우는 성당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완전 한국식 가옥인 한옥이라는 거 하는 거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요런 것들 예시랑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의미랑 예시 연결하시라고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문화 접변 양상까지 봤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화 변동의 문제점 가겠습니다. 요것도 세 가지예요. 문화 변동의 문제점. 그럼 문화 변동의 문제점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요거는 의미 말해드릴 테니까 뭔지 맞춰보시면 돼. 아까 저 앞에서 했던 게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있었습니다. 물질 문화 형태가 있어 없어? 물질 문화 형태가 있죠. 그리고 비물질 문화 형태가 없죠. 그럼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와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 중에 뭐가 더 빨라? 소연아?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훨씬 빠르지. 그래서 비물질 문화, 뭐 규범, 예절, 법, 제도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시간이 너무 느리다. 그래서 발생하는 첫 번째 문제가 뭐다? 써주시면 돼요. 무슨 현상이라고 얘기합니까? 문화 지체 현상. 자, 문화 지체 현상이랑 좀 비슷하게 가긴 하지만 우리가 자 비물질 문화가 예절과 규범 자체가 발달하지 않아서 혼란과 일탈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일탈 이론 쪽에서 나왔던 거 나왔었죠? 아노미 이론, 아노미 현상 요것도 같이 얘기하면 됩니다. 아노미 현상. 자, 그리고 마지막 문화의 획일화 쪽 관련돼서 뭐 우리 병존이나 융합 같은 거 괜찮은데 근데 문화 동화의 사례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문화 동화의 사례에서 우리는 또 뭘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선진국의 문화로 획일화가 되고 약소국 개발도상국의 문화가 없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서 겪는 문제점이 뭐야? 라고 하면 문화 정체성 상실 또는 혼란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세 개까지 적어주시면서 마무리할게요. 근데 지금 얘기 안 한 게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디어 비판. 미디어를 바라볼 때 비판적으로 해야 된다. 미디어 리터러시라든가. 그 다음에 3-3 이거 문화 변동의 문제점 끝나고 문화의 세계화 쪽 나오거든. 요거는 교과서 위주로 한번 살펴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이제 문답할 때 한 번 더 점검 한번 해줄게.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